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군의 소리 김형철입니다. 2020년 6월 16일 북한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습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기에 분주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시기적으로나 그 동기면에 있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김여정의 대북전단지 비난 직후 여당에서는 대북전단지 금지 법안을 추진 중이었고 범여권 의원 173명이 종전선언 결의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대북전단은 북한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던 것이며 종전선언은 결국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북한 정권으로서는 오랫동안 갈망해온 수건사업이 곧 결실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런 돌발 행동을 저질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행동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의 뜬금없는 도발에 대해서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 이유를 분석하기에 바쁩니다. 대체로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경제난이 심화되고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 내부를 결속시키려 한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지시에 따라 일사천리로 폭파까지 시행한 것은 대남 전선 전면에 나선 김여정 제1부부장의 지휘를 공고히 하고 이를 대내외로 알리는 노림수라는 것으로 모아집니다. 그렇지만 저는 보이는 것을 넘어서 그 이면에 숨겨져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북한이 어떤 상징물을 폭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북한은 2008년 6월 영변의 냉각탑을 폭파함으로써 북한의 핵 불능화 의지에 의구심을 갖던 미국과 국제사회에 믿음을 심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2018년 5월에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여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이행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폭파쇼는 북한 비핵화로 이어지지 못했고 또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도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20년 전 6월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상기된 목소리로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김대중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북한은 아무런 제재 없이 핵 개발을 진행하여 지금 핵 보유국가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의 폭파와 북한과의 엄청난 합의 뒤에는 늘 이면 합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 상황이 남북한 모두에게 국면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남북한이 비밀리에 이면 합의를 통해서 이런 특대형 이벤트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한 대로 북한은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경제난이 심화되어 충격적인 요법이 필요할 수도 있고 김정은의 건강에 이상 징후가 있어서 김여정을 후계로 내세워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남한에게는 국내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을 잠재워야 할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혹자는 문 정권은 부정선거 의혹 같은 것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만일 4.15 총선에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제 그 전모가 하나씩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넘어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보전 신청과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된 30여 개의 선거구에서 곧 재검표가 이루어져야 하는 다급한 상황에서 남북한은 비밀리에 합의를 통해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발하는 깜짝 카드를 꺼내 들었고 안보 경색 국면을 만들어서 국면 전환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제시해 봅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정부의 움직임은 평소와 같지 않습니다. 우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조국, 윤미향 사태 그리고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한 문 정권의 그동안의 행태로 볼 때 김연철 장관의 신속한 사의 표명은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원로들을 급히 초청하여 북한에 대해 전례 없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문 대통령 스타일로 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끝까지 버티고 궤변으로
일관하던 문 정권이 이처럼 빠르게 담당 장관이 사표를 내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북한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는 것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스케줄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렇다면 다음 수순은 무엇일까요? 대북 강경책으로 선회한 듯한 몇 가지 조치를 발표한 후 약 1, 2개월의 냉각기를 거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여 다시 화해 분위기를 연출한 후 문재인 김정은 회담을 통해서 4.27 판문점 회담 및 9.19 남북 군사 합의 정신으로 복귀를 선언한다면 국민들은 또다시 열광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빛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4.15 부정선거 이슈는 완전히 잠재우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북한과 짜고 할 수 있느냐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문 정권이 조직적이고 대규모의 부정선거를 저질렀고 그것이 곧 들통나게 생긴 상황이라면 그들은 이 정도의 남북 합작쇼를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집단입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를 돌이켜보면 문 정권은 중국인 입국 차단을 막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280여 명의 국민이 사망했습니다. 언론과 많은 국민들은 시진핑의 상반기 중 국빈 방문을 위한 조치라고 추측했지만 4.15 총선에 동원할 중국인 입국을 위해서 중국인 입국 차단을 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4.15 부정선거의 전모가 밝혀질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그를 둘러싼 핵심 세력은 모두 중형을 피할 수 없고 170명이 넘는 민주당 국회의원 역시 모두 그 지위를 잃어야 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것을 떠나 대한민국에서 좌파 세력은 이제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올 텐데 그들은 북한과 손잡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시키는 것쯤이야 눈도 깜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북한과 어떠한 이면 합의 없이 북한 단독으로 벌린 도발이라면 정부는 각 방면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선 대미 정책입니다.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을 즉시 재개하고 전작권 전환은 조건이 충족된 후 재검토해야 하며 방위비 분담금 역시 즉시 타결해야 합니다. 다음은 북한과의 관계입니다.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하고 4.27 판문점 합의 비준을 중단하고 이 역시 폐기해야 합니다. 범여권이 추진하려고 하는 종전선언 결의안 채택을 중단하고 북한이 비핵화될 때까지 다시는 이러한 시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비핵화 달성 시까지는 어떤 종류의 대북 협상 또는 협의도 중단해야 합니다. 다음은 대중정책으로 중국에 약속한 삼불 정책 역시 파기를 선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요.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서 검찰 수사, 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맞이한 현재의 안보 파탄은 그 스스로가 자초한 국정 운영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부정선거를 덮기 위한 남북 합작쇼라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하야해야 할 것이며 만일 북한이 단독으로 벌린 도발이라면 지금까지 추진해온 대북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위에 열거한 4가지 분야에서 취할 조치들을 수용하고 즉각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도 남북협력 전단지 규제를 주장하거나 오히려 평양과 서울에 연락사무소를 두자는 등의 망언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남북이 비밀리에 합의하고 연출한 대국민 사기쇼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처사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두 눈을 부릅뜨고 2000년 6.15 선언에서 김대중에게 속았었음을 명심하여 이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면에 있을 수 있는 무서운 계략에 두 번 다시 속지 말아야겠고 지금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4.15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밝히는데 온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장군의 소리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